반갑습니다. 감동실화 다현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갔을 때 밥맛을 잃었던 적이 많았죠. 쌀도 이상하고 밥도 날아서 논으로 다시 돌아갈 듯한 느낌, 그걸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 쌀 담당자 정하윤입니다. 제 인생이 바뀐 건 방콕행 비행기를 타던 그날부터였습니다. 태국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다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쌀의 우수성이라는 뻔한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었죠. 방콕에 도착해 첫날 밤 숙소로 배정받은 라자 마하 호텔은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7성급이라 불리는 이 호텔은 태국 왕족도 방문한다는 곳이더군요. 로비에 들어서자 금박으로 장식된 기둥들과 현지 난초로 가득한 분수대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씨. 프런트에서 한국어로 인사하는 직원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만큼 한국 고객이 많다는 신호였죠.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 식사를 하다 말고 직원에게 뭔가를 항의하고 있었죠. 이 밥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네요. 태국이 쌀나라라면서 왜 밥맛이 이렇게 없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들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하고 있었지만 다른 메뉴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에도 그 가족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그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국 쌀 담당자인데 혹시 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들은 잠시 놀란 눈치더니 이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무리 고급 호텔이라도 밥만큼은 정말 맛이 없어요. 찰기가 없고 냄새가 나고.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저는 그 가족이 남긴 메모를 프런트에서 건네받았습니다. 밥이 우리 집 밥이었으면 이 호텔은 천국이었을 겁니다. 단순한 항해 메모였지만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쌀나라에서 밥맛이 없다니. 이상한 역설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며 밥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 품질 좋은 쌀이었지만 조리법이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물 양도 다르고 쌀을 씻는 방식도 달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압력밥솥이 아닌 일반 솥을 사용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젯밤에 손님에게 말을 걸었던 분이죠? 그는 호텔 총주방장 피차이 라타나쿤이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진지한 표정을 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더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나요? 최근 우리 호텔에 한국인 투숙객이 늘면서 밥에 관한 불만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차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지만 동시에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는 간절함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 쌀과 조리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식품 박람회에서 시연회가 있는데 와보시겠어요? 피차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동남아시아 전체의 식탁을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방콕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식품 박람회는 생각보다 훨씬 북적였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김치, 고추장, 라면 등 한류 식품으로 인기 만점이었죠. 하지만 제가 담당한 한국 쌀 부스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피차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방장 유니폼을 벗고 캐주얼한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차이 씨.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저는 부스 한쪽에 마련해둔 작은 시연 공간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울에서 공수해온 최신형 압력밥솥과 한국산 고시이카리 쌀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게 특별한 밥솥인가요? 피차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압력밥솥입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 압력을 가해 쌀 내부까지 고르게 열이 전달되도록 만들죠. 결과적으로 밥알이 탱글탱글하면서도 찰기가 살아있게 됩니다. 피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국식 밥 짓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쌀을 씻을 때 물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쌀눈의 영양소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쌀을 씻고 물기를 빼는 과정,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불의 세기와 시간까지. 피차이는 매 순간 진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느껴졌죠. 마지막으로 압력밥솥에서 취사 완료 신호음이 울리고 뜸을 들이는 시간까지 기다린 후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함께 고소한 쌀 향기가 퍼졌죠. 이제 드셔보세요. 피차이에게 작은 그릇에 담은 밥을 건넸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고 쫀득하죠? 같은 쌀인데. 피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씨,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 수 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밥맛은 기술의 완성입니다. 같은 재료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죠. 피차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씨, 당신이 그 밥을 우리 호텔에서 지어준다면 모든 비용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라자 마하의 손님들에게 이 밥을 맛보게 해주세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시연을 위해 왔을 뿐인데 갑자기 호텔 프로젝트까지 제안받다니요. 그러나 피차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국 압력밥솥과 한국산 고시히카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피차이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본사에 급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국 최고급 호텔에 한국 쌀과 압력밥솥을 공급할 기회가 생겼다고요. 사실 내심 두려웠습니다. 한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제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죠.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우리 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라자 마하 호텔의 주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빛나는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각종 조리 기구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죠. 그러나 제가 가져온 압력밥솥이 도착하자 현지 주방 직원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게 뭐야? 밥솥? 우리는 몇백 년 동안 밥을 지어왔는데. 주방 한쪽에서 태국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비웃음을 읽을 수 있었죠. 피차이가 나타나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정 씨는 우리 호텔의 중요한 손님입니다. 제가 가져온 쌀과 압력밥솥을 정리하는 동안 주방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비웃음은 사라졌죠. 오늘 저녁 시식회를 위해 밥을 지을 건데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곧 젊은 여자 요리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그녀의 이름은 수안이었죠. 수안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제게 한국어로 인사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고 싶어요. 수안의 도움으로 쌀 씻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쌀을 씻는 물의 온도, 씻는 횟수, 그리고 씻을 때의 강도까지 세심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던 수안도 점차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여러 번 씻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쌀결을 제거하면서도 쌀로는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죠. 그래야 밥이 달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집니다. 물량을 조절할 때도 저는 계량컵이 아닌 손가락 한마디를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저처럼 손가락으로 수위를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한국식 방법이네요. 네, 과학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이기도 합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쉬기 타이밍이었습니다. 압력밥솥의 증기를 잠시 빼주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 밥알이 고르게 익고 밥의 찰기와 부드러움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준비된 밥은 저녁 시식회를 위해 별도의 보온 용기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시식회 시간, 호텔의 VIP 룸에는 각국의 유명 셰프들과 식품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의 미슐랭 스타 셰프, 일본의 전통 요리사, 말레이시아의 유명 식당 대표 등 쟁쟁한 인물들이었죠. 시식회 테이블에는 화려한 장식도 복잡한 요리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얀 밥 한 그릇만이 각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프랑스 셰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피차이가 앞으로 나서며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식회입니다. 한국에서 온 정하윤 씨가 선보이는 완벽한 밥을 맛보실 겁니다. 그리고 피차이는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는 밥이 모든 음식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반찬이 훌륭해도 밥이 맛없으면 식사가 망가지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정성과 기술이 담긴 밥입니다. 그리고 저는 각자의 그릇에 있는 밥을 한 숟가락 맛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숟가락을 입에 넣은 후 장내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셰프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이 밥은 단맛이 나는군요. 마치 쌀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셰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군요. 이 단순함 속에 깊은 맛이 있습니다. 마치 와인처럼 복합적인 맛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셰프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들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동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피차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씨, 당신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호텔의 밥은 달라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시식회 이후 라자 마하 호텔은 공식적으로 밥 전담 셰프 포지션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첫 번째 셰프로 저를 지명했죠. 피차이의 직접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정씨, 6개월만 우리와 함께 일해주세요. 충분한 보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는 한국쌀협회의 담당자였고 태국에 장기간 머무를 계획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건 우리 회사였습니다. 하윤 씨, 절호의 기회예요. 태국 최고급 호텔에 우리 쌀을 공급하게 되면 동남아 시장 전체로 확장할 수 있어요. 결국 저는 6개월간의 파견 근무를 수락했고 라자마하 호텔의 첫밥 셰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시히카리 쌀과 압력밥솥이 대량으로 호텔에 공급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현지 직원들의 학습 속도였습니다. 한국식 밥 조리법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각 단계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죠.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물 넣고 버튼만 누르면 안 돼요? 한 직원이 불평했습니다. 밥은 정성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저는 끈기 있게 설명했죠.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태국 현지 쌀협회에서 반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태국이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데 왜 한국 쌀을 수입하느냐며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현지 미디어는 이 상황을 밥맛 대전쟁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죠. 라자 마하 호텔 앞에서는 소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호텔로 들어오는 쌀 배송 트럭을 막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피차이는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정씨, 당신이 가져온 변화는 놀랍지만 이렇게 큰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호텔 손님들이었죠. 한국 밥을 맛본 손님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인, 중국인 손님들은 밥맛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이 밥은 마치 일본 최고급 료칸에서 먹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이런 밥맛은 찾기 어려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한 태국 미식 블로거가 라자 마하 호텔의 한국식 밥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고급 쌀밥의 롤스로이스다. 라는 표현과 함께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 글이 바이럴 히트를 치면서 라자 마하 호텔의 한국식 밥은 방콕의 핫토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 밥을 맛보기 위해 호텔을 찾았고 예약 없이는 식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외국 쌀 유입으로 인한 현지 쌀값 폭락을 우려했고 일부 농민단체는 한국 쌀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를 부담스럽게 했습니다. 단지 맛있는 밥을 소개하고 싶었을 뿐인데 정치적 이슈로 번질 줄은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피차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 씨,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호텔은 당신의 밥에 만족하지만 이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고민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피차이, 저에게 생각이 있어요. 청문회 대신 밥 대담회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피차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설명을 들은 후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말보다 맛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쌀의 종류가 아니라 밥맛을 만드는 기술의 차이를 보여주기로 한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태국 쌀이 아니라 밥에 대한 오해였던 겁니다. 밥 대담회 준비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이었죠. 한국 쌀의 우수성만 강조하면 현지 반발이 더 커질 테니까요. 우리는 4가지 종류의 밥을 준비할 겁니다. 한국 밥, 태국 밥, 베트남 밥, 일본 밥. 모두 각국의 최고급 쌀과 전통 조리법으로 만들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제안을 들은 피차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한국 밥이 지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한 거겠죠. 하지만 밥맛은 속이지 못합니다. 대담회 장소는 라자마하 호텔의 대연회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각국 대사관에 연락해 공식 참관인을 요청했고 현지 미디어와 식품 전문가, 일반 시민 대표까지 100명의 참가자를 초청했습니다. 이 행사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행사 전날 주방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각국의 쌀을 검수하고 조리법을 최종 점검하느라 모두가 바빴습니다. 태국 쌀은 현지 최고급 자스민 쌀을, 베트남에서는 껌향미라 불리는 향미 품종을, 일본에서는 고시히카리를,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 고시히카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수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자신 있으세요? 우리 태국 쌀이 세계 최고라고 항상 믿어왔는데.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쌀의 품질만큼 중요한 건 밥을 짓는 기술이에요. 오늘 대담회의 핵심은 그거랍니다. 대담회 당일 100명의 참가자들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 엄숙한 표정이었죠. 특히 태국 농업부 차관이 참석했다는 소식에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행사는 간단한 규칙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종류의 밥이 A, B, C, D로 표시된 그릇에 담겨 제공될 것이고 참가자들은 맛을 보고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밥에 투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직 맛으로만 판단해주세요. 어떤 밥이 어느 나라 것인지는 투표 후에 공개됩니다. 그릇이 배분되고 참가자들은 진지하게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밥맛을 음미하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드디어 투표 시간.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밥의 알파벳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집계하는 동안 방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자 진행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100명의 참가자 중 어를 선택한 분은 12명, B는 5명, C는 76명, D는 7명입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각 밥의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어는 태국 자스민 쌀로 지은 밥, B는 베트남 껌향미 쌀로 지은 밥, C는 한국산 고시히카리로 한국식 압력밥솥에 지은 밥, 그리고 D는 일본산 고시히카리로 지은 밥입니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참가자 중 76%가 한국식 밥을 선택한 것입니다. 태국 농업부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일어나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시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쌀만 있었지 밥맛은 몰랐던 겁니다. 정하윤 씨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쌀의 우수성이 아니라 밥을 대하는 정성과 기술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차이와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 태국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쌀이 아닌 밥의 기술을 말입니다. 그날 밤 대담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논란은 잦아들었고 오히려 태국 내에서도 밥맛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쌀의 강국 태국 이제는 밥맛의 시대로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죠.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방콕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쌀 담당자가 아니라 밥맛 전도사가 된 것 같았죠. 피차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씨, 당신은 우리에게 음식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성과 기술이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썼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밥맛 외교는 이제부터예요. 그날 저는 기자회견장이 아닌 커다란 주방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정면에 4개의 커다란 전기밥솥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한국 쌀, 태국 쌀, 베트남 쌀, 일본 쌀이 각각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쌀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물의 양, 불 조절 시간, 심지어 그 나라의 전통 방식대로 밥을 지었죠. 완벽한 조건의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100명의 다양한 국적의 식객들이 하나씩 밥을 시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밥만 먹는 장면이 그렇게 긴장감 있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6명이 한국 쌀의 한국 압력밥솥으로 지은 밥을 선택했습니다. 그 밥은 윤기 있고 찰졌으며 입안에서 천천히 풀어졌고 어떤 소스 없이도 밥 자체만으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 순간 태국 농업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쌀만 있었지 밥맛은 몰랐던 겁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의 대담회를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쌀에 대한 논란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밥은 단지 좋은 쌀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과 정성 그리고 문화가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게 편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요리학교에서 그리고 호텔 셰프 협회에서 초청장을 보내왔죠. 우리는 고급 식사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밥에서만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밥맛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급 식사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밥에서만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밥맛을 배우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저 한 명의 요리사로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진청과 쌀협회, 그리고 국내 최대 밥솥 제조사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외교부의 도움까지 받아 쌀맛 외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동남아 각국에 파견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팀의 총괄 요리사로서 현지 기후에 맞춘 밥 조리법을 설계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는 생각보다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대통령 만찬에 한국 쌀로 지은 밥이 정식 메뉴로 올라가면서 국영방송에서 대대적인 보도가 나갔습니다. 하얀 그릇에 윤기 나는 밥. 그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아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한 미쉐린 셰프는 이렇게 말했죠. 이 밥은 한국과 같은 품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남아 최대 쌀 박람회에서 한국 쌀과 압력밥솥으로 만든 밥이 맛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수출한 건 단지 밥솥이나 쌀이 아니라 정성이었구나 하고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이던 어느 날, 하노이에서 한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베트남 왕실 요리 전통을 잇는 팜 왕자가 전통 복장을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밥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쌀국은 우리가 지킨다. 진정한 밥맛은 역사와 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의 도전은 곧 외교 뉴스로까지 커졌습니다. 팜 왕자는 하노이 식문화 전시관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밥 대결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죠. 국제적인 대결. 전 세계 미식가들과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투 당일. 하노이 식문화 전시관은 말 그대로 숨이 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팜 왕자는 베트남 최고의 전통 방식, 항아리 숙성과 나뭇잎 증기로 만든 밥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신형 압력밥솥과 햅쌀로 지은 따뜻한 밥을 내놓았습니다. 양국의 깃발 아래 심사위원 5명이 고개를 숙여 밥을 시식했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은 두 밥을 번갈아 먹다가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팜 왕자가 제 밥을 먹는 순간 그는 한 숟갈을 천천히 음미하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러 왔지만 배워야 할 때는 배워야 합니다. 순간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밥맛으로 교류합시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그날 밤 하노이의 밤하늘에는 한국과 베트남 국기가 함께 비추어졌고 밥은 더 이상 국적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남아 각국에서는 밥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밥맛을 기준으로 밥 소믈리에 자격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늘어났고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는 한식 밥 기준이라는 문구가 붙은 메뉴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여러 나라의 요리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태국 요리대학에서는 저를 밥마스터라 부르며 명예교수로 임명해 주었고 말레이시아의 한 기술학교에서는 한국 압력밥솥을 교재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맛있어야 해요? 그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밥은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니까요. 밥은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어느 날 라오스 요리학교의 한 교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쌀만 이야기했지. 그 쌀을 사람답게 만드는 법은 몰랐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궁의 만찬장에서 피차이는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쌀로 살았지만 당신은 밥으로 감동을 줬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저는 교탁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쌀은 많아도 정성으로 지은 밥은 드뭅니다. 밥은 사랑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천천히 교실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밥은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 언어가 되었다는 것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구름이 흘렀고 그 구름 사이로 조용히 떠오르는 해가 보였습니다. 그 햇살은 꼭 누룽지 냄새 같았어요. 고향의 아침밤 냄새처럼 따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낯익은 바람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공기.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별말 없이 저는 밥상을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국에 고등어 조림. 그리고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 한 공기. 숟가락을 드는 순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한 입 먹었죠.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했구나. 밥이 사람을 살린단다. 그 말 한마디에 지금껏 제가 밟아온 여정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의 불안, 시식회장의 긴장, 팜 왕자의 눈빛, 학생들의 질문, 그리고 전 세계의 밥상. 모든 순간이 그 한 숟갈 밥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국제농식품 박람회에서 제가 만든 밥 외교관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정식 수출 전략으로 삼겠다고 밝혔고 이제는 농업부가 아닌 외교부가 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밥의 날이라는 새로운 기념일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11월 11일. 가래떡 데이였던 그날을 진짜 밥을 위한 날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였죠.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커다란 밥솥이 설치되고 시민 1000명에게 한국 쌀로 지은 밥이 나누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밥 정말 맛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밥이죠. 그 한마디가 모든 말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작은 다이어리를 펼쳐 처음 그려놓았던 그림을 꺼내보았습니다. 밥솥 그림. 그리고 그 아래 적어둔 글귀. 밥은 나라다. 밥은 사람이다. 그 말이 이제는 빈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밥 한 공기가 국경을 넘고 외교를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 저 자신마저 바꾸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밥을 짓는 요리사가 아니라 마음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밥상에도 담기를 바라며 밥 한 공기 그 안에 담긴 건 쌀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정성, 전통보다 사람. 그렇게 시작된 밥맛 외교는 국경도 넘고 편견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밥상 위에도 그 온기가 닿아 있기를 바랍니다. 밥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실화 다현이었습니다. 내일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